예. 오랜만에 등장한 이 인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출석을 미루고 있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이 검찰에서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정책연설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된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민주당 정강정책연설입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모습을 드러낸 게 여당의 정책연설이에요, 검찰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오늘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종로 출마를 예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종로 불출마와 함께 뭐 거의 정계 은퇴를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 뒤에 뭐 전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예전에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출마 권유를 하면서 자, 문재인 대통령 뜻을 대신 전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송명기 지금 전 부시장의 순무소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좀 확인할 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지금 민주당 정강정책연설에서 김부겸 의원과 함께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종로에 나가느냐 마느냐 뭐 세종시로 가느냐 비례로 가느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지금 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본인도 지금 오늘 이야기했지만 불출마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출마를 권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말씀처럼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본인은 여전히 총선 출마 고사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이번 연설로 임종석 전 실장이 다시 총선 출마, 정치권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정식으로 복귀 인사 드리고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어느 때보다 당정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선을 긋고 있지만 장하철 평론가님, 원래 후보 등록하기 뚜껑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서 임종석 전 실장 진짜 총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모르는 것이고 무엇보다 과거에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 사이에는 불화설이 끊이지 않고 나왔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해찬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의 당내 복귀나 당에서 중량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맞득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대표 쪽에서 메신저를 보내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이번에 당의 정강정책 발표하는 역할까지 맡긴 것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가용한 자원을 모두 다 끌어쓰겠다는 의중이 지도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교감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종로 같은 경우도 이낙연 총리가 전국 선거 이끌기 위해서 세종이나 비례대표 출마설이 또 거론되고 있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하는 광진 같은 경우도 굵직한 대항마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요청을 하게 된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이 험지로 나가서 희생하겠다는 명분으로 다시금 뛰어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 전 실장이 정강정책 등을 통해 당에 복귀하는 타이밍입니다. 정권 수뇌부를 겨냥하는 검찰의 수사가 조금 힘을 잃어가는 이 타이밍. 민주당 관련된 정권과 관련된 3대 의혹 중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소 등으로 정리가 됐다면 유 전 부시장도 구속이 됐고요.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같은 경우도 검찰이 임종석 전 실장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관련된 부서가 직제 개편으로 수사팀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고 있고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의혹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금융 로비가 될 수 있는 게 의심스럽습니다만 제대로 된 수사단도 발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정계 은퇴를 거명했던 언급했던 임 전 실장이 복귀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력이 줄어드는 시점과 이 복귀 타이밍이 매우 공교롭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가지는 국민들이 또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 출마 여부는 별개로요. 검찰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최종 결재자는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송철호 후보는 6인의 회의에서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송철호 후보가 서울을 방문해서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자리 제안을 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지막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달리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의 최종 결자자 핵심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굳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과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주저앉히려고 했던 인물 바로 그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이런 행동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는 상식적인 합리적 의심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우선 2017년 12월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당시 경쟁자가 될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교체권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검찰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환을 통보했는데 임 전 실장은 계속 미루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마 그 점도 염두에 둘 것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총선 출마로 다시 입장을 번복했는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선 출마한다면 뭐 그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 격으로 알겠습니다. 총선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고요. 2017년 5월 11일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직제 개편이라고 함은 부처라든지 기관 자체를 청와대가 장악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는다.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출석보다 먼저 여당의 정책 연설에 나선 조금 전 화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화면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식을 한번 차례차례 정리해봤고요.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상갓집에 있었던 일 항명 아니고 항입니다. 예. 항명검사 시리즈 다음은 누구? 지시에 따르기 싫으면 옷 벗고 나가라.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듯한 말씀도 있고요. 흥보와 춘향이와 심청이가 되면 국민은 동조하고 지킨다. 놀부 변사 또 뺑덕어몸이 되면 국민이 반드시 쳐낸다. 여러 가지 좀 풍자도 있고요. 예. 호의호식하는 정치검사들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볼까요? 임종석 전 실장은 총선 연설을 할 게 아니라 검찰 출석해서 조서부터 먼저 받아라. 5개 댓글 차례로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